아까 말씀 중에 이제 앞으로 지금은 시장이 좀 애매한 시장이니까 한 4년이나 5년 내에 한 번의 기회는 줄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한 번의 기회가 어떤 식으로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령대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 소개해 주세요. 일단 4050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050은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인구 구성비 사상 제일 많은 인구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고요. 딱 제 나이대예요. 그래서 제가 72년생인데 저 때 100만 명 정도 전후가 태어났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 구성비가 높은 데가 71년생 형님들이고 108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한 해에 100만 명 전후로 태어난 유일한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들이 지금 거의 다 아직도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걱정이 뭐냐면은 수익은 이제 지금 정점에서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4050 분들이 100% 다 공감하실 텐데, 지금 집에서 멈추시는 분들이 없어요. 한 번 정도는 다 갈아타야 되는데, 집을 갈아탈 때 상급지 갈아타기를 보통 하거든요. 상급지 갈아타기를 목표로 하는데, 상급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더 좋은 입지 혹은 더 좋은 상품이에요. 두 가지가 다 충족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많이 비싸니까. 그럼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죠. 보통 이제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소한 과장급 혹은 팀장급일 거라고요. 과장, 부장급일 텐데, 이들이 연봉이 한 1억 원대일 거예요. 아마 전후가 될 텐데, 지금 연봉이 1억이다, 맞벌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DSR을 계산하게 되면은 1주택자나 무주택자 기념입니다. 한 7억 정도가 나와요. 그럼 7억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집 팔고 난 금액을 합쳐서 그거 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인데, 다행히 그 전에 빚이 없어. 빚이 있다 하더라도 다 갚았을 경우를 가정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중위 가격이 지금 13억,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온전히 다 수중에 들어온다. 뭐 만약에 이제 12억까지는 비과세 구간이니까 뭐 12억 좀 넘는다 하더라도 세금은 얼마 내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한 10년 정도 거주를 하니까. 그러면 한 이제 13억 정도 된다고 가정하고 대출을 7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7억이 안 나와요. 맥시멈 6억까지 나옵니다. 거기다가 또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맥시멈 잡고 한 이제 5억 정도로 볼게요. 그럼 13억에다가 5억을 더하면 18억이잖아요. 이제 18억 가지고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각이 보통 그 나이 때 되면은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가 최종 목표지인데 거기는 안 돼요. 일단 금액대가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제일 최근에 인기가 있는 지역들이 송파구란 말이죠. 송파구에 갔더니 송파구에선 잠실이 제일 인기가 많은데, 잠실도 최근에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뭐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30억대가 넘어갔습니다. 안 되잖아요. 20억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통 못 가죠. 지금 여기서 좀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 포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다음 타이밍을 노리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서울에 있으면 서울의 하위권이 아니라 중위권 전후만 있어도 새 아파트나 준시축 정도만 되게 되면은 요 타이밍만 지나게 되면 한 5년 정도 안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한번 기회를 더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20억 조금 안 되는 구간에서 새 아파트를 찾아보자는 것들이죠. 지금 20억이 안 되지만 20억이 넘어갈 수 있는 입지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새 아파트이거나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을 찾아야 돼요. 이제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를 제외하면은 남는 지역이 이제 마포구하고 성동구, 동작구하고 강동구가 나와요. 여기가 지금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하지만 걸치고 있습니다. 이제 30평대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는 20억대 중반이 나오고, 조금 떨어지는 데는 20평대 초반이 나오기도 하고요. 5구는 확실히 살 수 있고, 그래서 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0평대에 조금 나쁜 걸 선택하실 것인가, 아니면 5구, 20평대를 살 것인가, 그렇게 선택하는 것들을 일단 추천을 드리고, 조금 더 용기를 낸다고 하면은 조금 한 단계 더 아래급지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마포구의 한 단계 아래급지는 서대문구예요. 그럼 은평구, 여기에 갓 입주하는 것들이 금액이 여기는 조금 부담이 좀 덜합니다. 15억 원 전후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들어가서 좀 올라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빨리 그 다음 상급지에 준시축으로 갈아타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예전엔 좀 길게 텀을 갖고 왔는데, 한 2년에 한 번 이사 갈 것들을 목표로 해서 좀 새 아파트로 갈아탄 다음에, 서울에서는 여기 한 2번 정도 갈아타게 되면은 송파구까지는, 잠실은 모르겠지만 잠실을 제외한 나머지 송파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가락동도 있고요, 오류동도 있고 많습니다. 송파구 워낙 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좀 제한들을 하고 있고, 이게 비단 서울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기도 살고 있는 분들이 서울로 들어올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급지를 좀 낮춰서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과천은 이미 서울 이상 입지니까 과천을 제외한 나머지 입지들, 뭐 광명이라든지 뭐 성남, 분당 말고 중원구, 수정구라든지 뭐 하남이라든지 아니면 고양시라든지 남양주, 구리시 혹은 용인시, 수원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입지에 살다가 안양도 포함이고요. 서울로 한 번 정도, 여기 대신 여기 새 아파트여야 되겠죠. 서울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애매한 타이밍을 잘 활용해서 일단은 지금 살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사고, 그리고 2년 후에 4년 후에 상급지 갈아타기 하는 전략들은 지금도 충분히 유효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차급지 새 아파트, 그러니까 당장 수요가 많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새 아파트에 일단 잠깐 있다가 그렇죠. 기회를 보고 있다가 수요가 붙을 때 얼른 털고 그 다음 상급지로 올라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게 또 고마운 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입주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는 더 심한데 전세는 되게 낮아요. 확 빠지고. 그래서 매매가도 조금 살짝 내려오는 눌림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때가 입주하기 딱 직전이에요. 그때를 노려서 일단 사뒀다가 보통 4년 차 때 제일 많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제일 좋죠. 지금 입주장에 딱 들어가서 4년 차 때 딱 팔고 그럼 오른 금액으로 조금 준 신축은 안 되니까 한급지에 딱 들어가게 되면 거의 타이밍이 맞습니다. 그건 서울에서도 가능하고 경기도 서울 올라올 때도 가능합니다. 네. 핵심은 이제 육지의 신축 아파트를 노려라. 그렇죠. 상급지로 올라가기 전에.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앞으로 지금은 시장이 좀 애매한 시장이니까 한 4년이나 5년 내에 한 번의 기회는 줄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한 번의 기회가 어떤 식으로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입주장 때 눌림목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입주장이 길게는 6개월, 서울 같은 경우는 3개월이면 네. 끝납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가기도 해요. 워낙 물량이 많고 배후 초지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약세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정부 규제랑 무관해요. 그래서 일단 2년 차가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딱 이제 단지가 세팅이 됩니다. 근데 2년 차 있다가 보통 이게 전세로 세팅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2+2에서 4년 차 때 보통 전세가 바뀝니다. 그러면 일단 그때 매물도 많이 나오고 시세가 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어찌 보면은 이제 팔기도 좋고 사기도 좋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추천드린 거죠. 그거가 기회로 보신 거군요. 잠깐 예. 입주장 때 눌려 있었던 예. 가격에 싸게 들어가서 네. 그때 이제 4년차 피크 때 딱 정리하고 시세 차익 보고 그 돈 플러스 해가지고 상급지로 올라가는 그렇죠. 예. 그거를 기회로 보신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하고 달리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내용 중에 과거하고 달리 이제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건 트렌드가 변하는 건가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그 강의 시간에는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뭐 트렌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똘똘한 한 채란 트렌드도 있고 얼죽신이라 해서 새 아파트 트렌드도 있고요. 이것이 결합된 이제 시너지가 난 형태들도 있는데 지금 똘똘한 한 채도 일단 결국은 신축이거나 신축이 될 것들이 똘똘한 한 채지 구축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축이 된다는 것들, 신축이 된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입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이어야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드시 노려야 되고, 이게 또 신축으로서의 메리트가 발휘하려면은 이후에 신축들이 많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불행 중 다행인지 다행 중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한 3년 동안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에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2025년도 하반기 지금부터 해서 2026년도 7년도는 거의 물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이 좀 애매한 규제 때문에 눌림목이 발생한 상태인데 지금만 눌림목이 발생했지 26년도, 27년도는 반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아마 바로 전세가 상승부터 올라올 텐데 서울이든 경기도든 지방이든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매는 분명히 조금씩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이 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국회에 갔다 왔어요. 국회 세미나가, 대형 세미나가 있었는데 공급 활성화 대책 세미나였었는데 결론이 뭐였었냐면은 지금 대출 규제한 것은 일시적이다. 본인들이 인정해요. 이걸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정말 그분의 표현이라면은 빠르고 강한 공급이 있어야 된대. 빠르고 강한. 예, 근데 빠르고 강한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빠르고 강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향후 2, 3년 동안에
지금 요 5년 동안의 시세가 올라갈 것들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그건 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살 기회를 줬는데 못 샀으니까 분명히 그 시간대에 지금 사면은 그 시간 동안은 올라갈 수 있는 똘똘한 채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새 아파트이면 더 좋고 입지가 더 좋으면 좋은 것들이니까 요 기회에 조금 더 무리해서 어차피 무주택자 투기가 아니니까 네.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예. 아니면 기존의 1주택자들이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는 것들이니까 조금만 욕심을 내서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아까 이제 질문 드리려고 했던 게 대출 규제에 대한 평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거 네. 전에 음. 어쨌든 대출 규제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뭐 이제 상승률, 즉 서울만 놓고 본다면 서울 네. 집값 상승률이 약간 둔화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향후에 요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서울 시장,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5년 텀 그리고 그 이후 텀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5년 후 뭐 이후 통은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건 뭐 저 아무도 못 할 겁니다. 예, 예. 일단은 지금 시장을 좀 살짝 정리하고 네네. 뭐 향후 몇 개월만 좀 네네. 예측을 해볼게요. 네. 일단 6월 27일 대책은 굉장히 강력한 규제였었고요. 근데 이 규제가 언론에서는 마치 강남구 서초구를 타겟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거기 거래량을 급감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분석인 것 같고요. 왜냐면 거긴 거래량이 일단 많지가 않은 네. 곳이에요. 어차피 강남구 서초구는 신고가가 발생하는 곳이지 네. 거래량이 많았던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확실하게 준 곳이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확실히 본 곳은 성동구였어요. 그리고 마포구였습니다. 네. 성동구하고 마포구는 지금 정확히 아직 카운팅이 총 안 나왔지만 7월 거래량만 놓고 보면은 7월 거래량은 8월 말에 확정되기 네. 때문에 거의 90% 가까이 거래량이 준 것으로 일단 나와요. 예. 좀 증가하긴 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서울 전체가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가 거래량이 줄었는데 마포구는 한 70% 이상이고 성동은 90%가 줄었거든요. 그럼 여기가 제일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강남구하고 서초구는요 일단 시세가 국민평형 기준으로 8사라고 하는데 40억, 50억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억 원 대출 규제로는 40억대 이상, 50억대 이상은 영향을 주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이분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거고 못 받으면 자기 현찰을 그냥 넣어서 투자하는 거니까. 근데 6억 원까지 대출이 안 나온다고 했더니 마포구나 성동구 사는 분들은 타격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맞벌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포구 같은 경우는 뭐 여의도에 출퇴근을 한다든가, 뭐 성동구 분들은 강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동네에 8사가 보통 한 20억대였으니까 한 4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은 대출을 거기는 마포구나 성동구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60%에서 70%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24억 아파트면은 한 14억에서 뭐 그 정도 저도 받았겠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현찰 마련하거나 기존에 있던 집을 팔거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 보태서 했겠지. 근데 지금 그래서 한 14억 정도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6억밖에 못 받기 때문에 거의 지금 8억 정도가 빵꾸가 난 거예요. 구멍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소득이 괜찮은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30대 혹은 사회생활 얼마 몇 년 안 된 40대 초반 인구들인 거죠. 이들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들이 지금 곤란해서 마포구, 성동구는 거래량이 준 것이고 지금 이분들의 고민이 그러면은 여기에 구축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한 단계 내려서 그 아래 급지에 신축을 할 것인가 지금 한 달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준 이유는 그것들이고요. 이게 아마 8월 달까지는 고민할 것 같고 어차피 휴가철이기도 하고 머리 식힌 다음에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조금씩 움직일 것 같아요. 의사결정을 하겠죠. 근데 그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후에 시장이 달라질 텐데 어차피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는 계속 신고가가 계속 갱신됩니다. 거기는 다른 시장이야. 여기는 타겟팅 할 수도 없고 어차피 1주택자들이고 2주택자를 하더라도 세금 낼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인데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강동구를 쓰는 분들은 대출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여기 탈 수가 없는데 고민인 거죠. 그래서 아마 요 이후에는 요거보다 한 단계 아래급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는 아마 호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25억까지 거래됐던 것도 30억까지 올라갔는데 호가가 내려올 겁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이제 30에서 20억 구간들이 조금 주춤할 것 같고 20억 이하 혹은 15억 이하 구간들이 조금 더 거래가 증가할 것 같고 10억 원 이하들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보면은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혹은 금천구, 뭐 구로구 이쪽에 거래량이 좀 증가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사실이거든요. 여기는 상관이 별로 없었으니까 6억까지다. 여기는 어차피 6억 대출 받으면 충분히 많이 받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